마트들도 10시 전에 문을 다 닫죠. 이제는 포기하는 거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이 20%가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를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이진혁이라고 합니다. 유통업을 한 지 한 10년 되는 조금의 노하우가 있는 그런 사람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했을 때 매출은 오히려 저희는 코로나 때는 오히려 저희들이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아무래도 밖에서 구매를 못하니까 집에 와서 식사를 많이 하게 되고 하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객단가라고 하거든요. 한 사람이 와서 구매하는 양이 늘어나는 그 객단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이 한 10% 20% 성장했다고 말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기가 너무너무 어려져서 사실은 이제 객수도 약간 줄고 있지만 객수보다 더 심각한 거는 어떻게 보면 객단가가 줄고 있죠. 왜 그러냐면 장을 볼 때 자기가 돈에 대한 여유가 별로 없으니까 좀 아무래도 작게 살 수밖에 없고, 예를 들면 소주 같은 경우도 작은 병을 샀다면, 또 아니면 소주도 요즘 특이한 소주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맛있는 소주를 샀다면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맥주를 사더라도 피처럼 조금 더 싸게 구매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구매 패턴도 달라졌고, 어떤 전체적인 구매 비용도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위 말해서 한 1,000만 원 남던 업체들이 지금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그 장사를 해도 재미가 없는 거죠. 돈이 안 남으니까, 오히려 적자니까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 포기하는 게 뭐 안 되면 포기해야지 보지 마시고,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투자를 5억 이상 했을 건데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율이 지금 20% 정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도 지금 폐업하는 사람이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누가 뭐라고 해도 소상공인은 아마 인건비 상승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0,000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주유수당이 꼭 포함되기 때문에 12,000원 정도 되니까, 그다음 또 4대 보험료를 또 저희가 내야 되는 입장이 되고 사실은. 그럼 또 그 가중될 것이고, 그다음 또 퇴직금을 따지면 일반 여성분들이 만약에 200만 원이라면 실제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우리 내부적으로 부담은 한 300만 원 예상하거든요. 10년 전에 제가 처음 마트를 할 때 2016년 15년 이럴 때는 여성분 한 분이 6일 동안 근무하는데 8시간에서 8시 반 정도 근무를 해도 한 120만 원 정도 나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5일 근무를 하고 있고 6시간 반, 7시간 이렇게 근무해도 실제로 한 2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퇴직금이나 다 따져보면 부담이 지금은 뭐 이렇게 10% 20% 오른 게 아니고 실제 결과물로 말해보면 제가 봤을 때 한 2배 3배 되지 않을까, 그에 대한 부담이 되니까 자꾸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식당에 가보시면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많이 얘기할 건데 그것도 다 시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이 1월날 문 닫는 게 뭐냐면 1월날 같은 경우는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 뭐 2배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하면 우리가 보면 10시 넘어서 만약에 주말에 만약에 사람을 쓰게 되면 2배 정도의 비용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아까 말한 12,000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25,000원이 되는 거고, 거기서 다시 또 퇴직금 따지고 그다음에 뭐 4대 보험 내고 따지면 시간당 3만 원이 되어버립니다. 저희가 여기 뭐 소위 말해서 작은 새우깡 팔아가지고 3만 원을 벌 수 있냐?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뭐냐? 마트들도 10시 전에 문을 다 닫죠. 이제는 포기하는 거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다. 온라인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혜택이 많은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 오프라인 이때까지 해왔던 사람들한테는 제재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환경오염 때문에 우리가 비닐을 사용하지 말자고 해서 저희는 종량병 봉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선납을 해야 됩니다. 종량 신청을 해가지고 선납을 하고 나면 저희 직원이 가서 가지고 와야 돼요. 또 가지고 와서 저희가 하는데 그게 마진이 8%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카드를 또 쓰면 3%에서 4% 카드 수준 날라가 버립니다. 4%를 하는데 그 인원을 써야 되죠. 진짜 의미 나는 게 우리는 비닐 같은 걸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업체는 뭐죠? 포장 용기에 보면 비닐이 엄청납니다. 에어백보다 전부 다 비닐이고, 그것도 두꺼운 비닐이에요. 정말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오랫도록 그죠?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왜 규제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하라고 해서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그래서 작은 거 하나 배달받아도 그 안에 박스에다가 또 그 안에 박스에다가 또 비닐을 그에다가 에어백에다가 엄청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자체가 아마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아마 규제한다면 아마 쿠팡도 지금처럼 그렇게 하게 칠 수는 없을 거고요. 냉동고가 있지만 이 안쪽에도 보면 항상 우리가 보면 시각청 같은 검사를 합니다. 혹시 물건이 상했는지 병리상이 어떤 건 다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배달할 때 음식에 있는 안에 있는 그 어떤 그 박스 있죠, 그죠? 그런 것들 검사 철저하냐 우리만큼 저는 그렇게 하지 않다고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당연히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 보시면 요즘 공병수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관계에서 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한테 있는 혜택은 없어요. 저희 인원이 직접 그걸 다 모아서 공병을 가져오시면, 할머니가 오시면 저희 직원이 직접 빈 박스에다가 그걸 다 세알해서 그 개수를 파악해가지고 돈을 환급해드리고 그걸 다시 저희 모아가지고 또 주류회사에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건 누가 인건비가 다 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요즘 말은 인건비가 엄청 올랐는데 그걸 대응하고 있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가 되었을 때, 그럴 때 같이 건강하게, 저는 그 온라인장 망해라 이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잘 살고요. 그 다음에 또 대형업체도 하고, 왜 자기 역할이 있다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같은 업체도 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한 어떤 배분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이 너무 일방적이어서 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안타까운 부분은, 댓글을 볼 때 어떤 젊은 친구가 그래 요즘 소상공인 어려워라고 얘기하니 그 젊은 친구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내가 그거 하라고 했느냐라고 글을 적더라고요. 우리 평균 수명이 지금이 100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투잡이 아니고 투잡, 쓰리잡, 포잡, 파이브잡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그분들도 소상공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근에 건물을 지나가 보면 1층에 상가가 굉장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1층에 상가에 빈 사람은 소상공인들이 망해서 나갔겠죠, 그죠?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이 부분이 힘든 부분이 다시 건물주로 영향이 될 겁니다. 1층이 비었다는 거는 자기 건물에 60, 70% 가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보면 가치 없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단순하게 소상공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건물주와 또 다르게 보면 사회 전반에 다 영향이 될 것이고, 이래 되면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소상공인 몇 명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나중에 되면 우리나라 전체가 혈관이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 같아서. 자영업자분께서 어려운 부분은 네네. 경기적인 이유도 있지만 온라인의 판매가 늘어난 구조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은 원래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써서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물건의 배치를요 최대한 편하게, 어른들이 동선, 아이들의 동선, 남자 젊은 사람의 동선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동선에 맞게끔 제가 무조건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배치해서 제가 한 4, 5년 전에 매출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객단가 올랐습니다. 왜? 내 눈에 보이니까. 저희들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뭐 아무 섭씨 하는 게, 누가 하면 돈을 진짜 작게는 뭐 5억씩, 많게는 50억씩 투자했는데 이걸 왜 대충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열심히 합니다. 그 업체들 안에서 서로 경쟁에 살아남는 건 필요합니다.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당연히 하겠죠, 그죠? 그러나 전체 틀이 잘못되었다면, 소위 말해서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내가 아무리 수영해 가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물이 이렇게 흐를 때 같이 흘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요, 환경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의 큰 어른들이 이거를 잘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우리 일반 서민들은 그죠?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어떤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맡기기만 하고 있죠. 알아서 하라고 맡기기만. 우리가 고통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이 행위는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보자고요. 제조업에서는 1%짜리 저리 은행 대출 해줍니다. 유통은 안 해줍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뭐 죄인인가요? 옛날에 뭐 돈을 많이 벌 때, 그럴 때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모두 힘들어서 문을 닫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거죠. 자꾸 옛날 사고에 갇혀 있는 거죠. 옛날에 유통은 이래, 제조는 이래.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잘 모르고 옛날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옛날 마인드를. 그래서 조금 사고를 좀 바꿔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이 20%가 아닌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를 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합니다. 대기업에서 지금 새로운 기술하고 있는 AI 이런 거는 전부 다 소수입니다. 대기업도 소수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마 우리 비율로 따지면 많은 프로테지가 일반인은 우리 옷가게라든가 다 이런 걸 살고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흐름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건 사실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살아가는, 물이 흐르듯이 피가 흐르듯이 기본 엔진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엔진 관리도 잘 해놓고 새로운 먹거리를 관리해야 이 먹거리에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좀 정부도 그렇고 또 관심을 가졌으면, 또 일반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도 여기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좀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